아직은 끈적끈적한 여름.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친다고요? 치솟는 불쾌지수를 행복지수로 만들고 싶다면 올 여름 전남에 주목하세요. 여름 200% 즐기기 아찔하고 짜릿한 매력. 전남의 액티비티 만나보시죠. 시작은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핵잼, 꿀잼, 허니잼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야, 심상치 않은 곳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먼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이고요. 지금 계신 데는 저희가 숲속에서 어드벤처 액티비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한 이곳. 청정 자연 속에서 체험시설까지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도 많이 놀랐는데 오늘도 제가 그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액티비티들은 무엇들이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여기는 에코 어드벤처하고 조수지를 왕복으로 탈 수 있는 에코 짚라인,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썰매, 미끄럼틀, 곰썰매라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미끄럼틀이요? 절 뭘로 보시고 저 경비행기까지 마스터한 여자예요. 하지만 취향 따라 골라 즐기시라고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난이도별로 골고루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전은 난이도 곰썰매입니다. 곰이 보일 거예요. 꽤나 많이 올라오는데요. 야, 곰이다. 저 곰 맞죠? 네, 그렇죠. 야, 뭔가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어머, 무서워요 벌써. 왜 이렇게 높아? 슬쩍 봐볼까?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높이 10m, 길이 243m의 커다란 미끄럼틀. 제암산의 푸른 풍경 속으로 풍덩 뛰어들 준비 완료입니다. 일단 썰매에 달려있는 로프는 손으로 잡으시고요. 네. 우측에 난간이나 이렇게 철제 구조물은 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불어오는 바람 가로지르며 이 제암산의 공기 제대로 만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근거리는 심장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네. 안전수칙 새겨듣고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디. 자, 예고없이 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3, 2, 1. 초조해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즐기고 있는 제 얼굴 보이시죠? 이게 대체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수지가 내 품 안에. 와, 제암산일리 대박이다. 체감 속도가 시속 200km, 200km. 제암산을 나는 한 마리 새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났어? 야, 아니 10분 10초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해. 순한 맛 1단계 가뿐히 통과. 2단계도 만나볼까요? 곰썰매 오른쪽으로 보이던 저수지 위를 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따라오긴 왔는데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야, 죄송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떡하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처음 보는 거하고 막상 타시는 거하고는 틀려요. 막상 타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를 하면 그 손잡이만 잡으시면 되고요. 자세는 최대한 뒤로 편하게 누워서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동치는 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로프가 연결됐습니다. 또 내가 몸에 떴어. 자, 제가 어깨 핀스 드릴 거고요. 선생님,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이름 부르시고 가셔도 됩니다. 박보검! 꿈에라도 나와줘! 제발! 자, 꿈에 나온 박보검을 생각하면서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3, 2, 1.
속눈썹 휘날리는 거 보세요. 와! 야! 박보가! 와! 와!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와! 보이세요? 뻥 뚫리는 저수지와 이 제양사! 야! 이 제양사 보기에만 부지런까지 장난 아니에요! 짜릿한 곳이었어! 어우, 여러분! 제암산에 취하네요, 취해. 아, 자연에 취해, 짚라인 타다, 공기에 취해.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순한 맛은 여기까지. 이제 자비 없는 매운맛 액티비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알록달록.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맨몸으로 뛰어놀 수 있는 워터파크부터 종류도 다양한 보트, 수상스키까지 더위를 느낄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빠질 수 없죠. 신남이 느껴지는 이곳. 자,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물을게요. 안녕하세요. 야, 뭔지 모르 아주 신남이 느껴지는 이곳. 아니, 뭐 하는 곳인가요?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 물놀이, 그다음에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할래요. 저 물게요. 박물게. 예, 그러십시오. 여기 여자 탈의실 있으니까 가서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그쵸. 이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도 한번 물개박 어서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제암산을 날아다녔던 저, 이제는 장성호를 날아보겠습니다. 어때요? 액티비티 좀 즐겨본 고수 같나요? 고수라면 준비부터 철저한 법이죠. 어세게 하나, 둘, 셋. 가벼운 체조로 몸 달구고 안전장비까지 장착.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혼자 타면 외롭잖아요. 이곳에서 멋진 남성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미니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때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제대로의 장성 물놀이 즐겨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매운맛 1단계는 여럿이 타면 더 재밌는 보트. 배가 만드는 물살에 신나게 튕기고 요동치고 시원하게 부서지는 물살에 스트레스도 부서지고 날아간답니다. 하지만 꽉 잡아야 해요. 보트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물에도 빠지고 수상레저의 매력에도 푹 빠진 저, 바로 다음 체험도 이어갔는데요. 유유유 희한하게 생긴 풍선이 무엇인고 하니 예능에서 자주 보이던 화제의 수상레저 블록점프입니다. 뛰어내리는 사람의 무게를 이용해 끝에 앉은 사람을 말 그대로 날려버리는 수상레저죠. 저 날랐죠? 저 여기 지금 버스 아니죠? 와, 진짜 저 어디 우주까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무아지경 손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놀고 있던 그때 한쪽에 완벽한 자세로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는 친구도 보이네요. 이야, 이 아름다운 S라인 보이시나요? 작년에 대회에서 1등도 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시원하고 덥지가 않아서 좋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친구들끼리 같이 타니까 재미가 배웠던 것 같아요. 수상 레포트 화이팅! 수관 우리 떠납시다. 파란 전남의 자연 속으로 다이빙. 때로는 부드럽고 느긋하게, 때로는 아찔하고 짜릿하게,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보여주는 전남의 액티비티 경험해보시죠. 아주 반하게 되실걸요. 문화 문화가 꽃피는 순천 문화의 거리 핫플레이스 공부한 꼴목에 나와봤습니다. 재능 가득한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서 손이 바빠지고 눈이 즐거워지는 공방 투어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가 꽃피는 공방
투어 가자. 순천 문화예술의 중심지 문화의 거리에 오밀조밀하게 밀집한 공방들. 40여 곳이나 되는 공방에서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가 선택한 체험은 뭘까요? 이거 뭐야? 도자기. 서늘한 흙에 따스한 감성을 풀어넣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고난이도의 작품들만 보이는데 과연 양성화 리포터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접시를 예쁜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보십시오. 자르는 거부터. 거기다 중심을 두시고 한쪽 힘으로 쭉 잡아 당겨 보세요. 오. 부드럽죠. 좋아. 안 밀어질 때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안 밀어질 때까지. 네. 앞뒤로 돌려가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문화의 글 이쁘죠? 언제부터 이렇게 공방골목 있었던 거죠? 2009년도에 네. 문화예술가에서 네. 그 작가들을 이쪽으로 영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도시재생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공간이 활성화도 되고. 네. 골목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예술가들이 같이 있으니까 좋죠.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이 많죠. 네. 저희가 배우고 싶은 뭐 그림이라거나 네. 뭐 서예라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저희도 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3년 됐는데 저는 네. 이걸 전공한 게 아니고 네.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네. 그 친구는 저보다 손재주가 없는 친구였는데 예쁜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게 네. 저는 직업이 됐고 그 친구는 그만뒀습니다. 일정한 높이를 유지를 해서 네. 오케이. 네, 두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으면 여기 판 위에 그대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즈는 이 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판을 그대로 여기다 엎으시고 네. 그대로 잘라주시는데 일직선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떼보세요.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흙을 그대로 떼시면 이쪽에다 놔두십시오. 이게 이제 칼로 잘랐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물을 꽉 짠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반대편도 정리를 해주실 건데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내려보세요. 이거는 거의 그 고깃집에서 고기판 갈 때. 석재. 올려서. 잘하십니다. 위에 걸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떼지죠. 요 스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재주 없는 초보자도 능숙한 도예가처럼 만드는 선생님의 매직 강의. 이번엔 디테일입니다. 앙증맞은 꽃 한 송이와 나뭇잎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접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두 손으로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듯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기 다루듯이. 이게 힘 조절을 해야 되네. 네, 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스펀지로 물을 꽉 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봐. 안 되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셔도 돼요. 항상 여기에 붙이실 때는 이렇게 스크래치를 살짝 내주셔야지. 잘 붙는구나. 네, 이렇게 면에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해서 손을 너무 떠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된다. 위약 바른 다음에 이제 재벌을 합니다. 두 번째 떼는 걸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재벌까지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2, 3주 후에 네. 만나야 돼. 도자기 공예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조용히 앉아서 흙을 만지고 있는 그 촉감도 너무 좋고 마음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가죽의 다채로운 매력을 불어넣는 가죽공예의 세계도 만나볼까요? 양손 바느질의 고난이도 스킬을 보여주는 이분, 가죽공예가 임정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향기. 백화점 네. 1층의 명품맛 향기. 네. 종류가 보니까 뭐 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신발 빼고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만든 가죽 공예품들 참 많을 텐데 네. 가장 기억이 나는 하나를 꼽는다면 일본 작가분들한테 가서 이제 직접 배웠던 작품들. 왜냐면 언어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설명하시면 거의 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갖고 오는 거. 다양한 공예 분야를 섭렵한 후 늦깎이로 가죽의 세계에 입문했다는 임정남 선생님. 새하얀 도화지 같은 가죽에 문양을 새기고 색을 입혀 숨을 불어넣는 과정에 큰 만족감을 얻는데요. 네.
하루 종일 공방에서 작업을 해도 지루할 틈이 없는 게 가죽의 매력이라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양이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 번 올리셔야 돼서 염색할 때도 팔이 많이 아파요. 그러겠네. 네. 음각에는 따로 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음각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죽 공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밑 바탕에 작품으로서 해서 완성돼 가는 그 과정이 인생을 닮지 않았을까요? 작가의 시간과 정성이 오롯이 담긴 가죽공예 작품들. 가죽 내음을 은은하게 머금은 작품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더 가치가 있겠죠. 야, 들어가는 문 앞부터 그냥 꽃천지네. 바닥에도 꽃이 있어. 마지막으로 경험할 예술의 세계는 입구에서 앙증맞은 꽃그림이 반겨주는 천 아트 공방입니다. 다양한 생활 소품과 의류에 접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천 아트 공예의 매력이죠. 천 아트는 원터치 기법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붉은 조팝이라고 제일 쉬우면서 인기가 많아요. 이건 천에 사용하는 직물용 물감이에요. 그래서 염색이 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세탁을 해도. 필붓이거든요. 붓으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직물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보조해주는 그 보조제가 있거든요. 아, 물 대신 이거. 사용하고 네. 또 얘가 색깔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붓에 묻은 네. 물감만 가지고 2단계 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예. 이 부분을 요렇게 한 번만 더 가서서 옆으로. 여기서 한번. 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네네. 2번을 한번 이렇게 묻혀주세요. 2번에 붙여보고. 끝에다가 살짝 1번을 찍어주세요. 2번을 붙이고. 이제 살짝. 붓을 좀 가까이 잡으세요. 오케이. 붓끝이 바깥에서 하나 딱 찍으세요. 1번. 붓끝이 항상 바깥으로 나가게 2번. 5번을 찍는 거예요. 5개를 요 5잎을 찍어서 꽃을 한 5개 정도. 아유, 잘하셨어요. 가운데 수술을 좀 그려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얘는. 이렇게 꾹 찍고 5초를 기다려요. 1, 2, 3, 4, 5. 그래서 가운데로 가서 꼭 찍어주면 돼요. 이거를 3번. 이렇게. 되셨어요? 오, 잘하시는데요. 아, 너무 잘하셔요. 가늘게 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주 가늘게 잘하고 있어요. 줄기를 그려볼게요. 일자로 쭉 반듯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동그랗게. 천천히요. 아이고, 잘하시네. 왜 이렇게 잘해요? 꽃받침. 꽃 밑에다 점을 찍고 5초를 기다린 다음에 동그랗게 가운데로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만. 점을 찍고 기다려요. 1, 2, 3, 4, 5. 가운데로 동그랗게. 그렇죠. 어유, 잘하시네. 이제 잎사귀만 하시면 되거든요. 연두색을 듬뿍 묻혀주세요. 네. 끝에 초록색을 살짝 찍으세요. 직선으로 세웠죠. 바깥으로 살짝 끌고 가요. 여기에서 살짝 눌러서 중간부터 손을 높이 들어서 라운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살짝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누르세요. 좀 동그랗게 빼세요. 네. 그림에 열을 가하면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 오래도록 쓸 수 있답니다. 천 아트 공예 결코 어렵지 않죠. 꽃 한 송이 피우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꽃 키우면.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을 평생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네, 1시간 만에. 네. 이게 진짜 이게 꽃을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네요. 드디어 양성화 꽃이 완성됐습니다. 야, 그럴싸한데 진짜 선생님? 네, 잘하셨어요. 예술의 재능이 1도 없는 저 역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골라 즐길 수 있는 공방골목에서 여러분 함께 체험해 보시죠. 재밌다니까요. 진짜로.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도심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푸른 자연 속에서 색다른 체험으로 심신을 달래는 치유여행. 오늘은 금산의 농장과 숲 그리고 감성 숙소에서 즐겨봅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는 금산의 풍경. 마음 같아서는 강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날씨인데요. 덥다 더워. 여러분 더우시죠? 덥다 못해 습하고 지치고 일하기 싫고 무언가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감도 테마는요. 바로 치유인데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제가 달래드릴게요. 어디서요? 바로 금산에서 달래드리겠습니다. 컴온! 먼저 찾아간 곳은 금산군 금상면의 한 농장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농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곳은 도시민을 위한 치유 농장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치유 농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치유하면 뭔가 심신 안정, 테라피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게 농장에서 가능해요? 그럼요. 도시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골이나 농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농촌의 일상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치유농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지셔야죠. 농사요? 네. 농사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일하셔야죠. 일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땀 흘리며 일하는 농사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팜테라피이자 치유 농장의 목표라고 합니다. 저도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를 따며 팜테라피를 조금씩 느껴봤습니다. 직접 먹을 채소들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 재배했다고 해요. 사장님 저 많이 땄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이거 가지고 뭐 샐러드 해 먹으면 될까요? 우리만 먹기엔 너무 많고요. 네. 같이 나눠 먹을 식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식구 잠시만 저밖에 없는데? 쪽에 날개 달린 식구들이 있어요. 1000개. 저기 소리 내는 저 친구들이요? 네, 맞아요. 저 친구들 이거 먹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좋아요.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나눠 먹기에는 너무 많은데? 치유 농장의 또 다른 식구 바로 이 청개들인데요. 제가 따온 채소들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어머나! 언니! 여러분 보셨어요? 알인데 제가 생각했던 계란은 원래 노란색인데 이거는 하얀색이 넘어서 약간 푸른빛이 띄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청개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생 산닭하고 토종닭을 교배해서 태어난 닭이어서 알을 낳으면 푸른 알을 낳는다고 해서 청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청개.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 아까 식구라고 부르던데. 네네. 그만큼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네. 아침에 시계 알람 대신 아침이라고 알려도 주고 보면 혼자 일하고선도 꽃기호 울음소리 들으면 외롭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사장님이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시설 하우스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화분들인데요. 자세히 보니 그물망에 뭔가 쌓여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 농장에서만 재배하고 있는 애플 망고입니다. 충남은 밤과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따뜻한 것보다 극심하게 추웠다 따뜻했던 경우에는 과일이 당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죠.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 망고는? 지금 봐서는 8월 말쯤 돼야지 망고가 익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쉽다. 오늘은 채소 수확한 거랑 아까 청개알 맛있게 요리한 거 같이 드실게요. 애플망고 대신 밭에서 금방 따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이 청개알로 행복한 브런치를 먹어볼까요? 청개알은 비린맛이 덜하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건강식품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온 건강식단인데요. 이 자체가 치유인 거죠. 이 농촌의 일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만 해도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잠시 중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유 농장에 와서 하루 쉬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그 치유의 마무리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걸 다 먹으면 정말 나 오늘 힐링했다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산은 전체 면적의 71%가 임야로 이루어져 산림자원이 풍부한데요. 특히 남이면 일대는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산림 치유하기에 그만이죠. 들리세요? 이번에는 깊은 산속에서 치유를 해볼 건데요. 이곳에는 조금 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힐링이 된 거 아닌가요? 이곳은 자연 휴양림부터 생태숲과 목재문화 체험장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산림 문화타운입니다. 여러 가지 숲 체험이 한자리에서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산을 종종 가긴 하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그것도 이렇게 울창한 숲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는 언시름으로 이루어져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꽃이 피는 숲, 만져보는 숲, 10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 다양하고요. 오감 체험을 아이들과 가족분들이 오셔서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여름 야생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정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초록 물결 사이로 앙증맞은 여름꽃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신기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세요? 잠시만요. 보통은 줄기가 원래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동그란 거 옆에 무슨 나무 대가 이렇게 하나 더 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화살 이렇게 쏘는 거 있었죠. 네. 네, 그 화살의 촉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화살나무라고 그래요. 미로처럼 이어진 생태숲, 비밀의 정원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원시림이 잘 보존된 만큼 다양한 수종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향기를 가진 나무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비벼볼게요. 한번 살짝 맡아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거 누리장나무라고 해서 고기 누린내 나지 않아요? 아, 그 냄새구나. 어쨌든 좋진 않아요. 식물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졌어요. 아, 이거 나만 맡을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맡을 수가 없나? 아우. 생태숲은 이제 하늘 산책로로 이어집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던 나무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던 풍경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숲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더 즐거운데요. 이 숲으로 에워싸인 출렁다리를 걷고 있자니 신선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산림치유 효과를 덕덕히 느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치유 잘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이 숲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기운을 얻으니까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서 활력을 얻어갑니다. 저 힘이 생겼어요, 좀. 그래요. 최고예요, 최고. 자, 이런 마음속에 많이 저장해서 갖고 가세요. 그럼요. 이 풍경들 다 제 마음속에 저장. 이번엔 몸의 피로를 풀어줄 감성 숙소를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수영장 뒤로 숙소가 보이는데요. 깔끔하니 완전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요즘에 조용히 또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딱인 것 같아요. 외관은 일단 별 5개 드리고요. 안에는 어떨까요? 안에도 별 5개 맞을까요? 귀촌한 젊은 부부가 직접 꾸민 실내는 아담하면서도 깔끔합니다. 복층 구조 곳곳에서 요즘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시원한 창과 나무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짜자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오전에 땀 많이 흘렸잖아요. 이 제트 스파 들어가서 피로 좀 풀어주려고요. 따뜻해. 테라스에 별도로 마련된 욕조에선 스파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욕조 좌우에서 공기방울이 나옵니다. 이 공기방울이 마사지 효과를 주는 거죠. 피로가 확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와,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습하고 있으니까요. 노곤노곤 잠이 오는데 이게 바로 찐 힐링, 찐 치유 아니겠습니까? 아우, 당분간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걱정, 근심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힘차게 나오는 공기방울로 스파를 즐기면서 힐링하는 이 시간, 감성까지 촉촉해지는데요. 치유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쪽에 마련된 도자기 공방에선 도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접시에 페인팅을 해봤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달콤하게 식혀주는 수박 한 조각을 그려봤습니다. 짜자잔! 제가 방금 완성한 도자기 페인팅인데요. 요렇게 추억 하나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산에서 치유를 테마로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치유, 힐링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는 여름, 금산의 푸르른 풍경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땀 흘리며 맛보는 팜테라피부터 숲산책과 감성 숙소까지 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색다른 치유를 선물해줍니다. 금산으로 치유 여행 떠나보세요. 맛은 물론 영양소까지 고루 갖춘 한 끼 맛보러 갑니다. 초록에 초록을 더한 풍경을 마주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오늘의 메뉴가 사뭇 기대되는데요. 여기는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나는 제품을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지금 소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함안의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란 말씀. 집밥처럼 영양이 풍부한 제철 반찬과 국이 함께 제공되는 돼지고기, 마늘, 간장구이 정식과 새콤달콤한 비빔국수와 육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마늘, 간장구이를 만들기 위해 이틀에 한 번 고기를 재는 게 식당의 가장 큰 일인데요. 잡내는 잡고 맛은 살리는 특급 비법. 저희는 돼지고기를 앞다리살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파잼이나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올리브유, 마늘이라든지 사과, 바나나 이런 거를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를 재는 사이 반찬을 만드는 이분은 두 분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영양사 출신으로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언니는 조리사 출신으로서 맛있는 요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식당을 한번 해보자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퇴직을 하면서 우리가 식당을 하게 된 꿈을 실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반찬과 국이 조금씩 제철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 메뉴는 함안에서 많이 나는 파프리카 잡채와 두부구이, 까리고추찜, 콩이파리 무침, 배추 겉절이, 그리고 양파 간장볶음이 오늘이 제공이 됩니다. 반찬을 만들고 나면 어김없이 점심시간인데요. 사장님, 돼지고기 마늘 간장구이 정식 하나 주세요. 아주 담백하고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보다 특이합니다. 소스로 상추 소스라든지 토마토를 얹혀서 먹으니까 상당히 이색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아주 맛이 있는데요. 담백하고 먹어보면은 아실 겁니다. 쟁반 비빔국수도 한 번 먹어보면 알만한 맛인데요. 먼저 국수부터 삶습니다. 손님들이 국수를 주문을 하실 때에 각자 양이 다르기 때문에 삶을 때마다 시계를 하니까 조금 쫄깃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퍼지는 정도를 찬물에다가 띄워보고 바로 투명해질 때 건져서 빡빡 밀니다. 그러면은 쫄깃쫄깃한 국수가 되겠습니다. 국수를 삶아서 비빔 양념장에 먼저 비벼서 쟁반 위에 올리고요. 6가지 종류의 채소를 채를 썰어서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서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샐러드와 국수를 한 번 더 비벼서 맛보면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하고요.
여기다가 육전을 탁 올리니까 육전이 너무너무 담백하거든요. 이 고기가 아주 얇하니까 그 새콤달콤함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생강가루와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1일 숙성한 후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묻혀서 기름에 굽습니다. 그러면 담백하고 고소한 육전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식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식으로 딱 만들어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덕분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좋은 풍경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맛과 영양 고루 갖춘 음식으로 챙겨 먹어요. 다들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개발할 생각을 했느냐. 저 노는 거 좋아하고 땡땡이 치는 거 좋아하고 저녁에는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뜬걸음 3km를 뛰고요. 너무 또 딱딱한데? 머리가 짧아서 본인인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휴학생 23살 구건우라고 합니다. 20년도면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온 기억보다는 집에서 수업을 듣고 또 과제하고 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항공우주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상대학교는 거의 국내 유일하게 항공우주공학하고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공학을 융복합제 다학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이고요. 여러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생으로서 더 폭넓고 깊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원에 박사님 만나뵈러 가는 길이고요. 오늘 가서 제가 썼던 논문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랑 전투기, 프라모델인데 요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빠져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미술실에서 잠깐 그렸던 그림인데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면 비웃겠다. 다들 이렇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개발할 생각을 했느냐. 예전부터 이제 장애요양 같은 데 가서 봉사 활동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길 가다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은 제가
공책에다 적어 놓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임산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팔이 없는 등의 중증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시제품으로 만들게 된 이지브라의 첫 시제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보아 다이얼이 가운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슴 밑둘레라든가 그런 걸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보아 다이얼을 돌려주게 되면은 줄이 풀리게 되거든요. 이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또 이 후크에 걸려져 있는 줄을 빼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제 탈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걸 착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후크에다가 이 와이어를 낀 다음에 다시 이걸 일측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와이어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운데로 견인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완료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손이 없는 등의 중증 여성 장애인들이 이 보아 다이얼이 탑재된 이지브라를 착용할 때는요, 한 손으로도 직관적으로 뭐 돌리는 행위로 충분히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탈착기가 가능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고 난 후에 수유를 하게 되잖아요. 임산부용 수유도 이너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라든가 찍찍이라든가 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편리하게 이것이 탈착이, 그러니까 오픈하고 클로즈가 되냐가 문제인 건데 저희 이지브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아 다이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방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그 일정한 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튜브 인공위성용 부속 분리 장치의 초안인데요. 이 이지브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얼 방식을 통해서 파생되는 특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개형 구조물로 드론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초소형 인공위성의 구속 분리 장치가 있어요. 원래 로켓을 보면은 가장 위에 꼭대기층에 페어링 부분에 이제 인공위성을 수납하게 되는데요. 원래 인공위성이 태양 전지판을 전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켓 안에 들어갈 때는 로켓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걸 접게 돼요. 그래서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폭발식 구속 분리 장치로 이거를 피게 되는데요. 볼트 같은 걸 부셔가지고 피게 돼요. 근데 초소형 인공위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부서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뭐 나일론 와이어를 사용하는 비폭발식 구속 분리 장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구속을 부여할 때 매듭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체결력이나 구속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아 다이얼을 통해서 해결한 특허나 아니면 또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의 이제 심사가 있어요. 그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등록이 될 만한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심사위원께서 그 후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심사를 맡기는 과정을 저희가 출원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출원까지 했었을 때 출원하고 지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인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양해를 구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너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냐?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우의 윤견지기 친구 문은이라고 해요. 평소에 휴식 시간에 뭘 하면서 여가 생활을 보내시나요? 넷플릭스, 유튜브. 그럼 평소에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겨서 그런 발명품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재능인데요. 아니야, 이거 너무. 재능이요?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장난감 뜯어보는 거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주문해서 제가 직접 수리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20살 때부터 정말 제 운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 제가 놓여졌던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 제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초소형 인공위성 쪽으로 연구하시고 또 사업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전반적인 진로라든가 그런 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또 잘하는 것을 찾은 것 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재능의 문제인 것보다 저는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해요. 하필이면은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필이면은 이 사람과 이걸 해서 청년의 키워드가 취업이고 취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슬픈 게 저희 나이 때는 인생의 전반적으로 있어서 가장 포부가 넘칠 때이고 또 어떤 야망이 있을 때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생존을 더 중요시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청년들을 분류하는 키워드로 사용했을 때 취업과 취준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직 못 찾은 것 뿐이고 그 찾는 그 일련의 과정은 오로지 운이기 때문에 어떤 꿈을 찾는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소방서 구조대에 근무하는 팀장 박경수입니다. No painted trains on the underground, no kids with spray cans jumping over fences. 달려! 발사! 발사! 자, 정면을 보세요, 정면. 괜찮으십니까? 자, 옆으로.